나는 건강하게 나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70대 초반까진 자주 아팠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운동도 했고 약도 먹었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챙겨 먹었는데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10년 일찍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올해로 89세지만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걷고 손주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혼자 장도 보고 밥도 차려 먹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노인 건강만을 연구해 온 노년내과 의사 정영우입니다. 저는 의사로 4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한 약도 기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유전보다 습관이 좌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그리고 그 습관을 바꿨더니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영상 끝에는 저를 포함해 수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꾼 노년 회복 루틴 3가지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인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10년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울지 공원을 걸을지를 결정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 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걸 1년만 일찍 봤어도 부모님이 덜 힘드셨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손가락 쫙 펴고 꽉 쥐었다가 다시 펴고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박종철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 그분은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 근처 공원을 3바퀴 도셨어요. 건강하다고 자부하셨고 혈압약 한 알 먹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갑자기 쓰러지셨을까요? 사실은 혼자 사는 게 편하고 귀찮으니까라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던 식습관 때문이었어요. 영양실조가 되고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심하게 진행되다가 결국 욕실에서 넘어지셨고 그게 뇌출혈로 이어진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사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70대에 들어서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습관들이 어떻게 당연한 불행이 되어버리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해결책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의학책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면서 보고 느낀 진짜 경험들이에요. 이 영상 한 편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년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느낀 건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 하나라도 하신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내 몸을 회복시키는 실전 루틴도 꼭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습관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보느냐입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면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긴장 상태, 계속 걱정, 계속 불안. 결국 몸도 함께 망가지는 겁니다. 82세 박명환 어르신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밖에 안 나가니까 뉴스라도 계속 봐야지. 그래서 하루 6시간 이상 TV 뉴스만 보셨죠.
그런데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사소한 말에도 화를 내고 손주가 놀러와도 혼내기부터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조언은 정말 단순했어요. 첫째, 하루에 딱 30분만 뉴스 보기. 오전 10시, 점심 드시기 전 딱 한 번만 챙기세요. 중요한 소식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둘째, 30분은 산책으로 바꾸기. 가까운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뇌는 환하게 깨어나요. 셋째, 30분은 책 읽기나 손주랑 영상 통화하기. 예전 사진첩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요. 동네 이웃과 요즘 잘 지내세요? 한마디만 나눠도 외로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2달 뒤, 박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요즘 세상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무서운 뉴스보다 손주의 웃는 얼굴이 더 위로가 되신다는 말씀에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이 시작입니다. 뇌가 쉴 수 있어야 혈압도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바꿔도 생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걷기만 하는 운동 습관이에요. 나는 그래도 하루에 5km씩 걷는단 말이야. 이 정도면 운동 제대로 하는 거 아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걷는 것만으로도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되죠.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걷는 것만으로는 잘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가만히 놔두면 더 빨리 빠져요. 그 상태에서 계속 걷기만 하면 뼈와 관절에만 무리가 가고 정작 다리 근육은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성우 어르신도 그런 경우셨어요. 매일 5km씩 걷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너무 억울해 하셨죠. 제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다리 근육량이 또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겉으론 잘 걸었지만 속은 이미 버티는 힘이 없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쉬운 운동 3가지였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10번 일어났다 앉기 하루 3세트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붙습니다. TV 광고 나올 때마다 하면 딱 좋아요. 벽 짚고 무릎 굽혔다 펴기, 벽에 손 짚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 10번 하루 2세트만 해도 관절 안정감이 올라갑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덜 아파져요.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할 수 있어요. 하루 20회씩 2세트, 종아리 근육과 균형 잡는 힘이 생깁니다. 낙상 예방에 정말 큰 효과가 있어요. 이걸 딱 3주만 해보시면 어르신 스스로 다리에 힘이 붙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성우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엔 잠깐 서 있다가도 다리가 떨렸는데 지금은 버스 기다릴 때도 쭉 서 있어도 괜찮아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넘어지는 순간 우리의 독립적인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팡이, 휠체어, 입원, 요양병원 그 시작이 대부분 한 번의 낙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방법이 하루에 10분도 안 걸리는 근육 운동이라면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운동은 거창하게 헬스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서, 지금 보고 계신 TV 앞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진짜 내 몸 지키는 운동입니다. 3번째는 혼자 식사하는 습관, 즉 혼밥입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그냥 대충 혼자 먹어요. 배만 안 고프면 된 거 아닌가요? 이런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요, 혼자 밥을 먹는 건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76세 김말순 여사님도 그런 경우셨어요. 남편과 사별하신 후부터는 식사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식탁 앞에 앉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반찬도 이것저것 정성껏 차리시던 분이었는데 이젠 김 하나에 밥 한 숟갈,
국물 몇 숟갈이면 끝.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 체중이 6kg나 빠졌고 온몸에 힘이 없다고 하셨죠. 먹어도 기운이 안 나요. 음식 맛도 잘 모르겠고요. 그 말씀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아주 작고 따뜻한 실천이었어요. 첫째, 식사 약속 하나 만들기. 일주일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가족, 친구, 옆집 이웃, 교회 지인 누구든 좋아요. 중요한 건 누군가와 같이 앉아 먹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 혼밥이라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살짝 틀고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식탁 위엔 예쁜 컵 또는 작은 꽃 하나 놓아 보세요. 이 한 끼가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셋째, 전에 간단한 감사의 한마디. 오늘도 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3주 후 김 여사님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신기하게 음악 틀고 밥 먹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그리고 딸이랑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먹는 날만 기다려져요. 체중도 안정되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혼밥은 배만 채우는 습관이 아닙니다. 삶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마음도 몸도 함께 약해지는 거죠. 식사 시간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도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오늘 점심은 그냥 대충 때우지 마시고 식탁에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올려보세요. 이 한 끼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두 끼 이하 식사입니다. 나는 아침은 안 먹어요. 세 끼 다 먹으면 살쪄서 안 돼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살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74세 남상희 여사님도 그러셨어요. 아침은 늘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고 점심 저녁만 드셨죠. 나는 입이 짧아서 어차피 많이 안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 몇 칸 오르는데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근감소증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마른 체형인데 속은 텅 빈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한 세 끼 살리는 식사법이었습니다. 아침은 계란 한 개, 바나나 한 개,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위를 부드럽게 깨우고 단백질도 공급되니 근육 보존에 딱 좋습니다. 이건 식사도 아니고 간식이지 하실 정도로 부담이 없어요.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 단백질 반찬 한 가지, 두부, 생선, 달걀 등 포만감은 주되 소화는 부담되지 않게 몸에 좋은 연료를 넣어주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맑은 채소국 두부 한 조각 또는 삶은 야채로 밤에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볍게 하지만 영양은 챙기는 식단이죠. 남 여사님은 처음엔 이렇게 먹으면 살찔까봐 걱정이에요 하셨어요. 하지만 2개월 후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확 올라갔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를 때도 다리가 덜 아프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살이 찌는 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제때 제대로 안 먹고 한꺼번에 폭식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굶는다고 덜 늙는 게 아닙니다. 잘 먹어야 덜 늙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음식이 곧 약입니다. 좋은 연료를 자주 꾸준히 넣어줘야 몸도 움직이고 뇌도 깨어있고 삶이 활기차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커피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 밥은 줄이기보다 반찬 구성을 바꾸기, 하루에 한 번, 내 몸에게 잘 먹었어? 라고 물어보기. 어르신, 세 끼를 다 먹는 건 살을 찌우려는 게 아니라 몸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입니다. 나는 아직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다. 이 말이 자랑이 될 수 있게 오늘부터 한 끼 한 끼 따뜻하게 챙겨보세요. 5번째는 너무 오래 자는 습관입니다. 잠은 보약이라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9시간 넘게 자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루 10시간은 꼭 자요. 그래야 개운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하죠? 자고 일어나도 머리는 멍하고 기억은 흐릿하고 몸은 더 무거운 느낌. 이런 경우 깊은 잠이 아니라 지나치게 긴 잠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79세 김옥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난 요즘 나이도 있고 하니까 푹 자야겠다 싶어서 10시간씩 자요. 그런데 깊게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최근엔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도 하셨죠. 사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자면 뇌가 쉰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한 건 딱 이 네 가지였어요. 첫째, 수면 시간은 밤 10시 아침 6시, 7시간 내지 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대에 자는 잠이 회복 호르몬이 가장 잘 나오는 황금 시간대예요. 둘째, 자기 전에는 TV, 스마트폰 꺼두기 불빛이 뇌를 깨워서 깊은 잠에 방해가 됩니다. 책을 한 장 넘기거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셋째,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방해되고 밤에 자주 깨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넷째, 침실은 어둡고 약간 시원하게 체온이 살짝 내려갈 때 깊은 잠이 잘 옵니다. 너무 덥거나 불빛이 있으면 뇌가 깨어 있어요. 김옥희 할머니는 이 루틴을 3주 정도 실천하셨고 요즘은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고 눈도 덜 침침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낮에도 기운이 더 나고 움직이기도 훨씬 수월하셨다고요. 잠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잠을 자려면 생활 리듬, 빛, 습관 이 세 가지가 열쇠입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자주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더 자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자고 있나를 먼저 살펴보세요. 하루 8시간 숙면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잠이야말로 약보다 좋은 진짜 보약입니다. 이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중에 하나라도 이거 나 얘기인데 하셨다면 그게 바로 오늘이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노년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회복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고 확실하게 몸이 바뀌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나도 그 습관 하나쯤은 하고 있었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중 혹시라도 하나라도 나 얘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바로 오늘이 시작점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건강을 되찾고 활력을 끌어올리는 회복 루틴 3가지 하나씩 함께 실천해 볼까요? 첫째, 손가락 운동 하루 3번,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손가락만 움직여도 뇌에 좋다는데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손끝을 움직이면 뇌에 있는 운동신경과 연결된 부위가 자극돼 뇌 혈류가 늘어나고 인지 기능이 깨어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이렇게 해보세요. 수건을 손에 꼭 쥐었다가 천천히 펴기, 20회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또는 단추 구멍 꿰기 3분 TV 보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경자 여사님은 손가락만 좀 굴렸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 정도로 작지만 뇌에 강한 자극이 됩니다. 둘째, 주 1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기 다들 바쁘니까 그냥 혼자 먹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먹는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식사하면 소화도 잘 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도 살아나고 삶의 활기도 달라져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딱 일주일에 한 번 점심 또는 저녁 약속 하나 만들기, 가족, 친구, 동네 지인 누구든 좋습니다. 직접 초대하지 않아도 영상 통화하면서 함께 먹기도 좋아요. 처음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 한 끼가 삶 전체를 밝게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 햇살 15분만 쬐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햇볕이 뭐 별건가요? 그냥 따가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햇볕은 몸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천연 호르몬 스위치예요. 특히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감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오전 8시 10시 사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산책하거나 베란다에서 실내 25분 정도 햇살을 받기. 선글라스는 벗고 눈으로 자연광을 살짝만 받아도 효과가 납니다. 만약 외출이 어려우시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 아래서 책을 읽어보셔도 좋아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다시 회복 모드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활력, 기운, 의욕이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무리 한마디 드릴게요. 에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런 생각 드셨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몸은요, 나이를 몰라요. 오늘 뭐 했는지만 압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 아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나이가 많은데 뭘 새삼스럽게 바꿔, 그런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딱 하나만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정말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한 걸음이 10년 후 내 모습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제 어머니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올해 91살 되신 저희 어머니도 이 루틴을 조용히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햇살 받으면서 스트레칭하고 주 1회 지인과 점심 먹고 매일 손가락 운동 3분씩 하시죠. 그 결과는 지금도 직접 시장 보러 가시고 동네 도서관에서 글도 쓰고 계십니다. 혼자서도 아주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꼭 부모님께 또는 친구분께도 보여주세요. 누군가의 내일의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실천해 보신 게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변화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천천히 펴고 꽉 쥐고 다시 펴고,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시작이랍니다. 교훈과 지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